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김 소장입니다. 이 시간은 삼성전자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삼성전자 보유하신 분들은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그렇게 하셔야 많은 분들이 보유한 종목들 위주로 해서 제가 집중적으로 영상을 올려드리면은 여러분들이 좋은 결과를 내시는데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자, 삼성전자 타점을 잡는 방법, 그리고 신호를 설정하는 방법, 자, 그리고 삼성전자의 목표가가 어딘지, 자, 그리고 상한가 기록한 종목들 어떻게 재공략을 해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는지 그 방법을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까지 이 시간에 모두 다 챙겨가시기 바랍니다. 자, 15일장이 어떻습니까? 9%대 저점을 찍고 6%대 약세 마감했죠. 27만 3,500원에 마감했어요. 30만원 돌파를 앞두고 복병을 만났죠. 자, 바로 노조의 총파업. 와, 난리 났습니다. 노사 간에 합의를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정말 큰일 나요. 자, 일단은 15일장 장중에 이 트럼프가 이란에 대해서 더 이상 참지 않을 것이다 라고 언급한 부분도 있지만은 이 노조 총파업 우려가 가장 큽니다. 자, 일단은 추세선 위에서 머물러 있어요. 단기 박스권을 만들어 가고 있죠. 아직은 괜찮지만은, 자, 다음 주 20일에 총파업에 들어가게 된다면은, 자, 18일 동안에 총파업에 들어가죠. 총파업에 참여하는 인원이 4만 명이 넘습니다. 난리 났어요. 총파업에 들어가게 되면은 뭐 20만 원 초반까지는 그냥 곤두박질 칠 수 있어요. 그 아래로도 밀릴 수도 있죠. 자, 그래서 지금 긴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하한가도 나오지 말라는 법이 없죠. 그동안은 이 상승폭을 다 반납하는 모습이 나올 수 있어요. 자, 이 삼성전자의 노조가 국민의 바로 이 공공의 적이 되는 거는 뭐 시간 문제예요. 총파업을 하게 된다면은. 왜 그러냐? 5월 15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삼성전자 사장단은 총파업 6일을 앞두고 이례적으로 입장문을 내고 노조에 조건 없는 대화를 요청했습니다. 사측은 노조를 한 가족이자 운영 공동체라고 생각하고 조건 없이 열린 자세로 대화에 임할 것이다. 노조도 국민들의 우려와 국가 경제를 생각해서 조속히 대화에 나서줄 것을 거듭 요청드린다. 자, 이런 내용의 입장문을 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담당하는 디바이스 솔루션 부분, ETS 부분의 전영현 대표이사 부회장과 DX 부분의 노태문 사장을 포함해서 총 18명의 사장단이 입장문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사측은 15일 오전에도 노조에 공문을 보내면서 대화를 요청했어요. 협상 타결을 바라는 임직원과 주주, 국민의 바람에 부응해 조건 없이 만나서 다시 대화할 것을 거듭 제안한다. 이런 열린 자세로 협의에 나서겠다라는 뜻을 전달했죠. 노조가 요구하는 성과급 상한 폐지와 그리고 제도와 투명화에 대한 입장도 설명했어요. 사측은 지난 3월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에서 기존 OPI, 즉 초과이익 성과급 제도와 관련해서 재원을 영업이익 10%와 EVA, 경제적 부가가치 20% 중 선택을 하는 투명화 방안을 제시한 바가 있다라고 설명했죠. 제도와 그리고 상한 폐지 요구와 관련해서는 기존 OPI 제도를 유지하면서 추가 상한이 없는 특별보상 제도를 신설하는 방안을 제안했다라고 표현했습니다. 하지만 노조는 총파업 이후에야 협의가 가능하다라는 입장이에요. 최승호 초기업 노조위원장은 사측 공문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낸 공문이라고 여겨지지가 않는다. 6월 7일 이후에나 협의가 가능하다. 이렇게 선을 그었습니다. 그리고 헌법이 보장하는 권리를 잘 이행할 생각이다. 파업 강행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노조는 5월 21일부터 6월 7일까지 총 18일 동안의 총파업을 예고한 상태죠. 다만 전영현 부회장 등 경영진이 직접 면담을 추진하는 만큼 향후 만남에서 협상이 이어질 가능성도 남아있어요. 삼성전자는 노조 총파업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생산라인 운영 점검과 비상관리 체계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죠. 파업 참가 신청자만 43,286명에 달합니다. 단순한 일부 인력 이탈 수준을 넘어서 생산라인 운영 전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규모라는 점에서 업계의 긴장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반도체 생산라인은 일반 제조업처럼 파업 당일 대체 인력을 투입하거나 생산이 멈춘 뒤 곧바로 다시 가동하는 방식으로 대응하기 어려워요. 라인 초입에 웨이퍼가 투입이 되면은 수백 개의 공정을 거쳐 완제품으로 출하가 되죠. 이 공정마다 장비 상태, 클린룸 환경, 특히 온도, 습도, 화학물질, 그리고 엄격한 검사 기준이 맞물려서
움직이게 돼요. 특정 공정에서 속도가 늦어지거나 인력 공백이 생기면은 중간 공정의 물량이 쌓이게 돼요. 품질 관리 부담도 급격히 커질 수밖에 없는 거죠. 이 때문에 삼성전자는 파업 전부터 신규 웨이퍼 투입량을 줄였어요. HBM과 첨단 3단 공정 등 이 고부가 제품 중심으로 생산 우선순위를 다시 짜는 방식의 선제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죠. 업계에서는 이를 웜다운 작업으로 보고 있어요. 파업이 장기화될 경우에는 생산량을 조정하고 라인 충격을 줄이기 위한 사전 조치가 되는 거죠. 제한된 인력과 장비를 수익성이 높고 고객 납기 부담이 큰 제품에 우선 배분하는 방식으로 갑작스러운 라인 중단을 막겠다는 취지죠. 문제는 파업 충격이 노조가 예고한 18일에 그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이에요. 이 반도체 생산 라인은 공정별 장비 상태 점검, 그리고 수율 확인, 품질 검증, 고객사 납기 조정 등 순차적으로 뒤따르게 되죠. 파업 기간에 일부 공정이 멈추거나 속도가 늦어질 경우에는 그 이후의 병목 현상이 불가피합니다. 생산 라인을 다시 정상 궤도에 올리는데도 추가 시간이 필요해요. 최악의 시나리오를 가정했을 때 파업이 18일 동안에 지속될 경우에는 그 종료 이후에도 자동화 라인의 재가동 그리고 정상화 과정에 추가로 2, 3주의 시간이 소요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이 경우에는 18일간의 파업이 실제로는 한 달 이상 생산 공백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게 되죠. 업계에서는 해당 기간 직접 피해만 20조 원에서 30조 원대로 하루 1조 원대 손실이 발생할 거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제조 공정이 전면 중단되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전제로 피해 규모가 무려 최대 100조 원대까지 거론된다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어요. 자, 물론 변수는 있죠. 파업 기간이라든가 실제 참여 인원, 생산 라인별 대체 인력 투입 가능성, 재고 수준이라든가 고객사 납기 조정 여부 등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어요. 현재로서는 최악의 경우를 가정한 추산인 만큼 실제 피해 규모를 단정하기는 어렵죠. 그럼에도 반도체 생산 라인은 한번 흔들리게 되면은 회복에 시간이 걸리는 구조예요. 공정이 멈추는 순간 손실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멈춘 라인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과정에서도 추가 비용이 그리고 시간이 발생하게 된다는 얘기죠. 이 때문에 업계에서는 이번 파업의 본질적 리스크를 단순한 일시 생산 차질이 아니라 바로 이 재가동 리스크로 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요. 더 큰 부담은 고객 신뢰죠. 삼성전자의 주요 고객사 누굽니까? 자, 엔비디아, AMD, 구글, 메타 이런 글로벌 빅테크와 연결되어 있죠. 이들은 AI 인프라 투자 확대에 따라서 HBM과 고성능 D램을 안정적으로 확보를 해야 돼요. 공급이 빠듯한 상황에서 삼성전자의 생산 차질이 현실화된다면 고객사들이 대체 공급선을 찾는 속도를 높일 수밖에 없는 거죠. 반도체는 단가와 성능뿐만 아니라 납기 안정성이 핵심 경쟁력이죠. 한번 이탈한 고객은 다시 돌아오기 어렵다는 경고가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생산 라인 밖으로 번지는 충격도 부담이죠. 삼성전자의 평택 캠퍼스의 경우에는 생산 라인 한 개당 협력사를 포함해서 약 3만 명의 고용을 창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요. 생산 라인이 흔들리게 되면은 장비라든가 소재, 부품, 물류, 시설 관리 이런 협력사와 지역 상권까지 함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이런 구조예요. 특히 중소 협력사의 경우에는 특정 고객사 의존도가 높아서 단기간의 생산 조정도 실적 부담으로 이어질 수가 있는 거죠. 수출과 세수 측면에서도 파장은 작지가 않아요. 반도체는 한국 수출을 좌우하는 핵심 품목이죠. KDI 분석에 따르면은 과거의 반도체 수출 물량이 10% 감소할 경우에는 국내 총생산 GDP가 0.78% 줄어들 수 있다라고 분석한 바가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차질이 장기화돼서 수출 물량과 납기에 영향을 주게 되면은 국내 성장률과 경상수지, 법인세 수입도 부담이 될 수 있다라는 의미죠. 자본시장도 예외가 아니에요. 삼성전자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최대 시가총액 종목이죠. 삼성전자가 흔들리게 되면은 코스피 전체 흐름에도 당연히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죠. 외국인 투자 자금이 유출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파업 리스크가 장기화되거나 생산 차질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외국인 자금 흐름과 투자 심리에도 부담이 돼서 이 반도체 공급망 불안이 주가 변동성으로 이어지게 되죠. 다시 자본시장 전반의 불안으로 확산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는 이유죠. 이 때문에 재계에서는 파업이 현실화될 경우에는 정부가 긴급 조정권 발동을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어요.
삼성전자 반도체 생산 라인이 멈출 경우에는 피해가 한 기업의 노사 갈등에 그치지 않고 협력사 생태계, 국내 수출, 세수, 자본시장,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으로 번질 수 있다라는 이유죠. 반도체는 국가기관 산업이자 한국 경제의 핵심 축이잖아요. 파업이 임박한 뒤에 대응에 나서면은 늦을 수 있다라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죠. 노사 자율 협의가 우선이라는 원칙은 존중돼야 하지만은 이번 사안은 소액주주와 협력사, 글로벌 반도체 공급망 안전성이 모두 걸린 문제예요. 파업이 현실화돼서 생산 차질이 불가피해질 경우에 정부도 긴급조정권을 포함한 법적 대응 수단을 검토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노사 간에 합의를 한다면은 다시 급반등으로 치고 올라가겠지만요. 합의가 불발된다. 21일에 총파업에 들어간다. 그러면은 이 저점 추세선을 만나러 갈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잘 받쳐주겠지만은 이 상황이 마무리가 안 된다면은 더 내리꽂을 수도 있어요. 자, 어쨌든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나오든 타점을 잡고 공략을 하면 되겠죠. 삼성전자가 망하겠습니까? 자, 타점을 잡는 방법. 자, 바로 30분봉 차트에서 신호가 나올 때마다 투자금을 나눠서 들어가시면 되죠. 자, 바로 이런 타점에 이 신호에 들어가시면 돼요. 이 신호에. 신호가 나오고 나서는 짧은 상승은 기본적으로 가능합니다. 신호가 또 나오면은 분할해서 들어가시면 돼요. 몰빵하지 마시고. 신호가 여러 번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 신호를 설정해 두셔야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또 상한가 종목들, 20% 이상 급등한 종목들 얼마든지 타점 잡고서 우리가 단기간에 급등 수익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자, 신호 설정하는 방법 간단하죠. 제가 운영하고 있는 이 무료 텔레그램 소통방에서 신호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두 글자로 입장 문자 보내주시면은 제가 방 입장 링크를 문자로 전송을 해드릴게요. 링크 선택하셔서 방 입장하시면 되시고요. 자, 이 방은 100% 무료방입니다. 공짜방. 방에 입장하셔가지고 개별톡으로 저한테 설정하는 방법을 요청하시면은 제가 설정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면은 여러분들 차트에다가 설정을 해두시면 돼요. 신호 설정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1분도 안 걸려요. 아주 간단합니다. 모든 증권사 공통 신호예요. 자, 제가 이 방에서 삼성전자 타점 잡아드리고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도 종목 이름을 문자로 보내주시면요. 제가 문자로도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의 관심 종목들, 보유 종목들, 자, 종목들 이 방에 오셔가지고 문의 주세요. 문의 주시면은 해당 종목들 바로바로 제가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 방에서는 여러분들이 빠르게 수익 보시라고 단타, 단기, 스윙 종목, 빠른 종목 위주로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추천을 드리고 있어요. 주식 초보자분들, 주린이분들 어떤 종목으로 수익 낼까 고민하지 마시고 제가 매일같이 드리는 종목을 하세요. 자, 이 방은 아침 인사가 수익 인증으로 시작을 합니다. 자, 보시면은 15일장에도 마찬가지로 맞죠? 15일장. 전 방을 실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 400명 넘게 계십니다. 자, 보시면은 수익 인증으로 시작을 하고 계세요. 자, 제가 드린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내시고 계십니다. 자, 해성 DS. 제가 지난 수요일에 아침에 바로 추천을 드렸죠. 자, 이렇게 수익 인증해 주시고 계십니다. 자, 오스테온이 제가 타점을 잡아드렸어요. 추천을 드렸으니까 자, 이 종목으로 공략하시면 되시고, 자, 타이거 일렉도 제가 드린 종목이죠. 자, 수익 가득 내시고 계십니다. 자, 보세요. 제가 드린 종목으로 이렇게 수익을 쌓아가시고 계십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누구나 다 가능합니다. 고민되는 종목들 언제든 문의 주시고요.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꾸준히 쌓아가시고요. 자, 빠르게 수익 볼 수가 있으니까요. 자, 부담 없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하세요. 자, 삼성전자 일봉 차트 다시 보시면요. 자, 물론 현재가에서 또는 위에서든 아래에서든 좀 더 세력들이 흔들어 줄 수 있어요. 근데 그건 세력들의 마음이죠. 그러거나 말거나 우리는 믿는 구석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30분봉 차트에서 또는 일봉상에서 신호가 나오니까요. 자, 신호 나올 때마다 분할로 공략하시면은 좋은 결과로 마무리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혼자 사시다가 잘 안 되시면은 상단의 연락처로 종목 이름을 적어주시고요. 문자로 대응 전략 받으시면 되시고, 그리고 제가 운영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에서 제가 대응 전략을 드리고 있으니까요. 제가 이 방에서 좋은 결과 내시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제가 준비한 히든 종목. 자, 히든 종목 꼭 받으세요. 나는 짧게 먹는 거 싫다. 나는 좀 크게 먹고 싶어 하신 분들은 제가 드리는 히든 종목을 하세요. 자, 제가 히든 종목 급등 재료주를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차전지 섹터가 우리 시장을 강세로 견인할 주도 섹터 중에 하나가 될 전망입니다. 이미 2025년 하반기에 전기차 판매량이 역대 최대치를 달성하면서 이 전기차 캐즘이 사라졌어요. 다가오는 2030년에는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더 많아지는 시기가 옵니다. 지난 23년도에 만들어진 거품이 걷히고 이 기대감에 실적이 더해지면서 주가 상승세를 이끌 예정인데요. 이 기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입니다.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어요. 이미 2026년 올해 1월부터 전 세계 1위를 달성을 해오고 있어요. 올해뿐만 아니라 내년에도 전 세계 1위가 전망되는 이 기술 분야에서 전 세계를 제패할 것이 유력합니다. 이 종목이 왜 중요하면요. 이미 세력들은 미리 알고서 전기차 캐즘이 사라진 2025년 하반기부터 집중 매집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이미 다 알고 있었어요. 현재 대바닥권에서 1차 급등 후에 수개월간의 눌림을 주고 다시 폭등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이 있습니다. 초격차의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고요. 확실한 매출 성장성을 가지고 있어요. 비밀 계약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했습니다. 지금도 집중 매집하고 있는 세력들의 확고한 의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더 중요한 것은 테슬라도 이 기업에 비공개 채널로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에요. 현재 테슬라의 북미 전기차 충전 정복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미국 내에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가 여전히 부족해요. 블루오션 시장이에요. 그리고 미국 주 정부가 보조금 인프라 확대를 추진해서 충전 인프라를 늘리고 있는 상황이죠. 전기차 충전에 영향을 주는 가장 핵심 요소는 바로 음극재입니다. 테슬라가 중국산 소재와 부품 배제 행보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는 국내 기업들의 강력 수혜가 전망이 되고 있죠. 기존 음극재에 들어가는 흑연은 2차전지 핵심 원자재 중에 하나죠. 중국이 전 세계 공급망의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어요. 그만큼 의존도에서 벗어날 필요가 있죠. 실리콘 음극재 시장의 전망을 보시면요. 2025년도에는 21억 달러밖에 안 됐어요. 2030년에는 2배 이상 늘어납니다. 45억 달러 전망이 되고 있어요. 2035년에는 75억 달러로 전망이 되고 있고요. 실리콘 음극재는 흑연기에 대비 에너지 밀도가 최대 10배 이상 높습니다. 결국에는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쓰게 되죠. 전기차가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고 주행거리가 증가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바로 실리콘 음극재입니다. 현재 사실상 순수 전기만으로 1300km 주행거리를 달성한 차가 없어요. 중국 자동차 업체들이 차세대 전고체 배터리를 활용한 주행거리 1500km 테스트 진행 중에 있는데요. 하지만 이 전고체 배터리에 들어가는 고체 전해질이 액체 전해질보다 비용이 무려 150배나 비쌉니다. 가격 장벽 때문에 상용화 시에 가격을 20배 이하로 낮춰야 돼요. 150배에서 20배 이하로 줄여야 되는 숙제가 있습니다. 그에 비해서 실리콘 음극재는 이미 테슬라를 포함해서 포르쉐, 아우디, 현대차, 이 BMW, 글로벌 자동차 기업들의 프리미엄 차에 이미 저함량의 실리콘 음극재가 들어가 있어요. 현재 함량을 높이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미 전기차 캐즘이 소멸되고 전기차 판매량이 급증하고 있어서 시장 규모가 예상보다 더 확대될 전망이고요. 전고체 배터리보다 실리콘 음극재 시장이 현재로서는 더 빠르게 확대될 전망이에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 2차전지 기술을 포함해서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 부품, 즉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는데요. 그리고 자율주행 기술까지 확장을 하고 있습니다. 전기차가 내연기관차보다 반도체 탑재량이 최소 10배에서 100배 이상 반도체가 더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전 세계 유일무이한 기술, 바로 주행거리를 증가시키는 2차전지 실리콘 음극재의 핵심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기술도 보유하고 있고요. 협력사와의 R&D를 통해서 자율주행 기술을 탑재했습니다. 자, 이렇게 트리플 재료를 가지고 있는 올해 가장 핫한 종목이 될 저평가 세력 매집주입니다.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제가 구독자 이벤트를 준비를 했는데요.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했습니다.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1번 마이크로소프트, 2번 테슬라, 3번 포르쉐, 4번 현대차. 이 중에서 정답을 제 개인 연락처 010-2421-5260으로 정답 번호를 문자로 보내주시면 정답을 맞추신 분들께 제가 답장으로 지금까지 설명드린 히든 종목을 문자 메시지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명, 두 번째 적정 매수가, 세 번째 최종 목표 가격, 네 번째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적정 가격에 매수만 잘해도 앞에 세 자릿수가 바뀌는 그 이상의
수익이 기대되는 종목이니까 정답만 숫자로 간단하게 기재하셔서 상단에 제 개인 연락처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